정미용 칼럼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합니다.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합니다. 이 정도로 엉망이었던 정권이 과거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초반부터 이 상당수 국민들께서 예상을 했던 일이긴 하지만 막상 겪으면서 그 불안감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인사 문제, 이건 정말 만행에 가깝습니다. 비리 의혹 투성이 후보들을 그냥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능력이 의심스러운 이런 그 비리 백화점 같은 허접한 후보들을 내세워놓고 무조건 코드에 맞춰서 불통과 독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5대 적폐청산 인사를 하겠다더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 문재인의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난 인사 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북한 괴뢰 도당들은 아주 보란 듯이 더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세계에 있는 그 북한 공관들에게 문재인 정권이 존속하는 기간이 자기들에게 기회라는 그런 공지를 내려보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공직사회도 아주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파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광화문 한복판 청와대 주변에는 민노총 시위 천막들이 너저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좌파 정권 시절에 그 정권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실컷 했던 게 바로 과거사 바로 세우기인데 이걸 또 하자고 지금 떠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경제 기조는 완전히 그 포퓰리즘적이고 단순한 좌파 논리로 다 흘러가고 있죠. 집값은 2달 만에 폭등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부동산 폭등의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이 썩은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2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이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언론이 가장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념의 노예가 되어버린 좌파 매체들은 이 감시 기능은커녕 문재인 정권 칭송에 여념이 없고 공영방송도 이미 어용방송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조선동아는 뭘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꼴인데 칭송을 했다가 비판을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죠. 비판을 할 때도 사실 전곡을 찌르는 강한 비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정도의 그런 원론적인 비판만 조금 할 뿐입니다. 보수 우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군소 매체들도 우왕좌왕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고 이른바 그 새로운 보수를 세우자고 떠드는 그런 자들을 밀었다가 지금 정체성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히 이 집값 폭등이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매체들도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 때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노동, 부동산 문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총체적인
혼란과 불안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그 급여를 최저 시급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보다 몇 배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은 다 어떻게 또 감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 것, 이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차대한 그런 일들이고 이 사안마다 문제점이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의 그 외교 안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금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신데 바로 이 외교 안보 같은 큰 문제점에 가려서 다른 이 작은 그보다는 좀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사회 곳곳에서 파업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좀처럼 파업을 하지 않는 업계에서도 지금 파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중고등학교의 그 급식이 중단됐죠. 바로 급식 종사원들의 파업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오랜만에 도시락을 싸시느라고 애를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노동자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서민들의 그 해고나 취업 문제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계약직 상담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파업으로 일자리를 찾는 그 서민들이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대학교에서도 난립니다. 그 이화여대의 경우를 보니까 청소 경비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시급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농성 중인데 민노총 소속 2대 분회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촛불 총장이 당선된 학교다 이러면서 본관을 점거하고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데 다른 인건비는 다 많이 달라고 하니까 애로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촛불을 명분으로 한 시위와 파업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삐끄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이 초등학생들 밥 먹이는 걸 놓고 또 서민들 취업을 놓고 파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파업 기류가 좀처럼 파업을 하지 않았던 그런 그 업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민주노총이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민노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실들을 또 언론이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대부분 언론들이 민노총 산하기관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이 좌경 노조의 목소리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또 지자체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엊그제 그 2,400여 명의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굳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그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뽑는 문제는 사실은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습니다. 공무원 신규 채용 문제는 사실 일자리 창출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죠.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요인인데 이런 그 공무원이 봉급을 받아서 이제 지출을 하면은 뭐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논리는 사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분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되면 물론 기쁜 일이겠지만 그분들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 증원은 절대적으로 세금 증가의 요인입니다. 때문에 정부 부처나 지자체장이 이 국가 체질 전환의 그 발생에서 대규모로 공무원을 늘릴 때는 사실은 이 시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여론을 듣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하면은 또 이걸 쉽게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무분별하게 지금 뭐 세상 만난 듯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치 건너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무분별한 지금 행태인데요. 지금 문 정권은 촛불 주 세력, 그러니까 자기 그 당선에 기여한 집단에게 빚 갚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노총, 좌파 환경단체들, 전교조, 또 통진당, 잔당들을 비롯한 극좌 종북 세력들, 이 집단의 각각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느라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거나 또는 전체 국민의 안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거침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 문제이죠.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원전을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대체 에너지 사용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이 독일에서도 자연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800여 개의 협력업체에서 제품이나 또는 용역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전 하나가 가동 중단이 되면은 그러니까 800여 개의 그 업체가 휘청거린다는 소리고 이런 업체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 수만 명이 지금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원전 협력 업체들의 경우는 이게 또 고도로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일자리 없으면 그냥 뭐 다른 데서 조달해서 굳이 원전이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좌파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고리 원전 등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단체들은요, 세금 한번 제대로 내지 않는 집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하는 소리에 기울여서 지금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업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예사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을 엄청나게 이렇게 늘리는 짓을 할 때는 또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또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모순되고 위선적이고 단순 무식한 일 처리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중요한 사안들마다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대체 무엇부터 비판을 해야 될지 선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점 하나하나가 몇 시간 이상 비판을 해도 모자랄 지경으로 중차대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그런데 수두룩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문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이 유난히 도발 수위를 높이고 또 도발 횟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이게 협박이고 공갈이지 이게 단순 도발이겠습니까? 그럼 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런 공갈 협박이 늘어났을까? 첫째는 우습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는 사실 북한이 찔끔찔끔 도발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그런 강력한 보복을 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북한이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이 북한 괴뢰는 늘 상대가 강할 때는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옵니다. 그리고 상대가 좀 약하다 싶을 때는 무시무시한 공갈 협박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 왔던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깡패 집단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아주 이 노예 앞에 상전처럼 거드름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 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공갈 협박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의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북 지원이 또 늘어난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협박을 통해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업신여기면서 미사일 쇼를 하고 있는데 당연스럽게 또 이들 태도로 봤을 때 대화 타령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정말 미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반대한민국적 행태고 그런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깡패에게 겁먹은 나약한 그런 철부지의 모습 아니면 이미 이념적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집단의 모습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수십 년 동안 대북 교섭 결과 확인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들을 고사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저한 보복을 내걸고 고사 작전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것이 주효해서 북한은 고사 직전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기사 회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북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물 만난 고기처럼 나대고 있고 더 웃기는 것은 이 북한이 이렇게 나대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정식 호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깡패 집단
북한하고 다 끝난 얘기를 또 하겠다면서 국민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한결같이 비난하고 있는 이 학살 집단 아닙니까? 사실 민족 운운하는데 민족을 수도 없이 살인했던 그 민족의 반역적인 그런 집단이 바로 북한 정권인데, 이런 집단을 상대로 대환이 인도적 지원을 운운하고 있는 정권, 북한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퍼주기하기 좋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이런 정권이 국내에서는 또 거침없이 세게 지금 나가고 있죠. 인사 문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원전 문제, 경제 문제, 국방 문제 지 마음대로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독선적입니다. 동맹국들도 다수, 국민도 다 무시하는 이런 정권이 북한에는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지금 서울 한쪽에서는 이석기, 내란 선동 반국가사범 이석기, 그리고 민주노총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사범 이 한상균을 무조건 석방하라는 또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석기하고 한상균 석방이 적폐청산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참가한 단체나 인물들은 그간 이 문재인 정권을 적극 지지했던 그런 자들인데, 대부분은 통진당, 잔당, 종북 세력들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의 우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또 촛불의 주 세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문재인이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인 겁니다. 이석기, 한상균이가 양심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지금 국민들 눈치를 지금 보다가 다시 이들을 석방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저는 봅니다. 7월 19일에는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과제 이런 것들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발표에 앞서서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인사말에서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적폐청산 1호가 놀랍게도 부처별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의 유죄를 관철하라, 이것이 첫 번째 국정과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반부패 정책 수립,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설치가 됐었던 과거사위원회,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여놓고는 사실은 이 거침없이 왜곡된 그 역사를 가지고 과거사를 농단을 했는데, 이걸 다시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그 국정과제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이라면은 이 정권에서는 경제고 외교고 안보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느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폐지, 이걸 발표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의 일자리 늘리는 것은 사실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종류의 성격인데, 한마디로 다시 말을 하자면 박근혜 그 유죄의 전 부처가 힘을 다 합쳐라. 그리고 공무원들 수백만 명 더 늘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 재정의 뿌리가 뽑혀 나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인사는 다 좌경화 코드 인사죠. 협친이 뭐니 하는 거 다 헛소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일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흘러가던 방향과 대부분 어긋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 안보, 국방, 정치, 교육, 노동, 경제 면에서 다 위험 신호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요. 언론은 문재인 정권을 칭송만 하거나 아주 미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미 이렇게 감시 기능을 상실했고, 문 정권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소위 몇 명 되지도 않는 친박 몰아내기에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장제원이라는 자는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일이라고 이런 또 철없는 소리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그 윤리의식도 상실한 이런 발언을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해대도 아무 말 못하는 이 당의 당대표는 봉사한다고 찾아가서는 민폐만 끼쳤다는 비난이나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레이크 없이 절벽으로 내달리는 기차와 같은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느낌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